오늘 집합을 끝내고 내일 명제를 끝내고 오늘 저녁에 정규반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친구들은 화이팅 하시고 내일 보는 친구들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최상위반 친구들은 일요일날 봅니다. 일요일날 보니까 또 화이팅 하자고. 자, 오늘은 집합을 할 건데 집합은 특징이 사실 집합만의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집합단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면 다른 단원이랑 다 엮여 있어. 그래서 집합 문제 여태까지 난이도 제일 높았던 거를 보면 집합 기호 안에 원의 방정식이 막 껴있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른 단원들과 막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아이고 집합을 배우고 난 뒤로 앞으로 고2 수학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해석을 자꾸 집합 기호로 줄 거라서 그거를 보고 해석하는 좀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는데 오늘은 일단 1교시는 또 천천히 우리 천천히 시작을 해봅시다. 천천히 할 겸 각 이제 집합 단원의 특징상 또 새로운 표현과 기호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단원인데 그것들 한번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은 기억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아닌 친구들도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집합이라는 아이부터 얘기해보면 거기 보면 집합의 정의가 써있어. 66쪽에 보면 집합 해놓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거든. 즉 집합이 되려면 얘들아 명확해야 돼. 명확하다는 건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까? 가장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막 줘버렸어. 이러면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을 얘기하겠지, 그치? 이러면 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헷갈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건 알아. 예쁜 그리고 가장 막 이런 게 들어가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테니까 분명 다 집합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물어봐.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괜히 여지를 주는 거거든.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마치 자연수 여러 개가 이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니? 자연수 중에 가장 작다니까 숫자 1로 특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에요. 이런 건. 즉 같은 말 표현이 즉 주관적인 표현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대답이 다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이런 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은 뭐가 있지 하면 이걸 만족하는 아이는 1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게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게 집합 A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 집합 A에는 1이 들어있어 라고 해서 이 1을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집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집합 1은 이 집합에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해서 이 관계를 이제 수학에서 기호로 예쁘게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 기호로 씁니다. 이건 알파벳 대문자 E에서 왔고요. 원소라는 뜻이라서 엘리멘트에서 왔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4 같은 거는 원소가 아니죠. 이 집합 A는 1만 원소니까 4 같은 건 원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슬래시라는 기호로 아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기호는 괜찮나요? 그러고 이제 밑에 보면 집합의 표현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집합 A가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준 거야. 집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호를 오늘 나랑 계속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집합은 X라는 걸 원소로 가져해서 여기가 원소에 대한 표현자야. 그리고 그 원소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하고 그 원소는 10 이하의 소수들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집합의 원소가 2, 3, 5, 7이다 라고 이렇게 다 써내려 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집합의 표현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조건을 보고 해석해서 원소를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쓰는 거. 집합 A라는 주머니 안에
2랑 3이랑 5랑 7이 담겨 있어요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집합이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쓸 일이 있나? 여러분들은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건 아닙니다. 조건 예시법. 즉 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해 줄 테니 해석을 연습해야 되는 아이고 여러분들은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오케이. 자, 용도가 얘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원소를 다 나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원소를 다 나열할 수 있어. 이러면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개수가 유한하다고 해서.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뭐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어. 짝수인 자연수. 이러면 2, 4, 6, 8하고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건 무한하다 해서 무한집합. 그리고 막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어. A가 X와 X는 1 이하의 뭐 짝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딱 봤을 때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집합은 뭐야 라는 걸 줬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지 그치?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나열할 원소가 없네. 그럼 빈 껍데기로 여러분들에게 쓰겠죠. 그쵸? 이게 수학에서 이렇게 하면 좀 멋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공집합입니다 라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만 하면 이것만 하면 돼. 새로운 기호 마지막 하나는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너네 다 나열해봐. 그리고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몇 개 있는데 원소가 몇 개 있니? 라고 많이들 물어보죠. n하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이 n하고 괄호 안에 드는 얘는 무조건 집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들아. 여기 집합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보고 해석할 때 여기 있는 거 집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게 돼?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야? 이거랑 같은 표현이?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집합 그 자체가 들어가면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서 4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호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그 자체로 집합이야 얘들아. 이름이 공집합이라서 얘도 집합입니다 이 자체로. 그러면 n의 공집합은 당연히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하면 이런 건 어때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1, 2 하고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집합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집합 기호 안에 집합 가능해요. 이때 들어있는 얘는 하나의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원소로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집합 기호 안에 있는 집합도 하나의 원소로서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요 쓱 말로만 설명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164번, 165번 얘들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한번 그냥 쓱 풀어보세요. 아 68쪽까지 67쪽, 68쪽 여러분 한번 그냥 쓱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는 개념이 좀 쉬워서 67쪽, 68쪽 쓱 풀면 풀립니다. 한 5분?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간다 보이면 말로 같이 답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얘기를 다시 할게요. 부분집합이고요. 예를 들어서 A가 1하고 2입니다. 그러면 이 1하고 2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이 부분집합일 때 다 나열해보면 1만 가지고 하나, 2만 가지고 하나, 1, 2 가지고 다 하고 둘 다 안 뽑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부분집합을 갖게 되는데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지? 저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공식이 있죠. 공식이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각각의 i가 요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2의 제곱이겠죠. 원소 하나당 선택권이 2개씩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가지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가지에서 2의 제곱.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공식이에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그래서 총 2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공식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부분집합들을 다 나열하고 보니까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아이는 그러면 어떤 집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을 만들든 항상 존재해. 어떤 집합이든 공집합은 항상 있어. 아무것도 안 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 있지.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언제든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본인 스스로. 집합세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많은 친구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거고 이 부분집합이라는 아이 중에 되게 독특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진부분집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그냥 나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속해 있다. 이게 좀 어색하잖아 사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세계에선 자기 자신을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자기 자신 뺀 1을 뺍니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런 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요거 우리가 만들어낸 부분집합 1을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을 집합 B라고 이야기하면 B는 A에 속해 있잖아.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대문자 2에서 요 가운데가 빠진 겁니다. 요렇게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 단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1은 집합 A의 원소인 거죠. 이 상황을 보면 1은 집합 A의 원소야.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원소 1에다가 이 괄호를 씌워주는 순간 이거는 의미가 원소가 아니라 뭘로 바뀐 거야? 집합으로 의미가 바뀌었지? 그럼 이거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기호가 바뀌는 거예요.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이 삼지창처럼 생긴 모양 쓰는 건데 이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이 기호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속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똑같이 슬래시 그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을 하고서 집합을 배우게 되잖아. 그쵸? 여러분들 때 집합의 개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반대였거든요. 집합 배우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어서 집합에서 개수를 쓸 때 막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여기 잘 못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집합 쪽이 생각은 드는데 한번 172번 문제 고민해 보세요. 얘들아. 표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 구간이죠. 많은 친구들이 처음 집합을 할 때 이런 집합을 보고 당황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해석 좀 해봅시다. 다현이 아니었으면 진짜 나 또 혼자 생초 될 뻔했잖아. 진짜 끔찍했다. 살짝 식은땀 났어. 자, 보자. 요런 주어진 집합을 해석할 때 일단 제일 바깥에 있는 집합을 눈여겨보세요. 제일 바깥에 있는 요 괄호 집합 기호를 보시면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집합을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들은 원소입니다. 그럼 이 원소를 하나씩 끊을 때 쉼표가 끊어집니다. 쉼표가. 그러면 여기 이 괄호 집합 안에 또 집합 기호가 있고 그 안에 또 쉼표가 있잖아.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찢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통째로 하나의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집합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고 얘 기준 쉼표들이 하나하나 원소를 끊어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공집합은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맞죠?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죠? 그럼 선택지 2번.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아까 내가 예시 들었던 모든 집합은 아무것도 안 뽑는 걸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하는 얘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랑은 관련 없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1은 원소다라고 하니까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은 이게 되려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집합기호 안에 이 자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지금 원소 기호잖아, 그렇지? 얘가 원소로서 존재하려면 얘가 통째로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죠? 얘를 가지고 얘기할 거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기호가, 그치?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답 4번. 이렇게. 정답 5번 하면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얘는 얘가 아니라 얘네들이야. 알겠죠? 시선이 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이건 낚시입니다, 낚시 지금. 물론 얘를 보고 이렇게 기호로 쓰셔도 되죠. 이 기호도 참이죠. 그렇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얘는 얘입니다. 오케이? 각각의 근거가 다 찾아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74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174번. 근데 이거는 너무 쉽잖아. 174번은 보자마자 정답이 그냥 1번이 끝나죠. 모든 공집합은 부분집합,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럼 이제 선택지 3, 4, 5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거예요. 원소가 하나뿐인 A의 부분집합은 한 개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죠.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거를? 원소가 하나뿐이래. 그러면 우리가 만들 집합은 뭐 하나가 들어갈 거야. 근데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원소가 될 하나를 뽑자. 3시 1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원소가 2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2개다. 이러면 또 집합이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야? 원소가 2자리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총 3개 중에 여기 들어갈 2개를 뽑으니까 3시 2가 될 거고, 동그라미 5번은 똑같이 얘기하면 3시 3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좀 무난해 하는구만. 좋다. 그럼 176번은요? 자, 176번 보면 동그라미 1번. A라는 집합보다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건데, 모르죠. 개수만 가지고 내용물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 1번 아니고요. 선택지 2번. 여기서 말하는 A는 B면 느낌상 뭐야? 집합이 똑같다라는 건 주어진 원소의 구성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원소의 구성이 똑같으면 당연히 개수가 똑같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선택지 3번 보니까 n 공집합 0이고 n0 이게 뭐야? n이라는 기호 안에 0이라는 숫자만 달랑 있어. 이건 뭘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땡 탈락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선택지라고 해서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넣어놨냐면 원장님이 항상 넣어놓는데, 여러분들이 공집합을 자꾸 숫자 0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그냥 아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얘는 첫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2개니까 3 빼기 2는 1이겠죠. 그리고 민주매스. 민주매스. 오케이. 뭐죠? 얘는 알파벳 개수 잘 세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나왔다. 이제 표현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시작하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집합 문제의 시작입니다. 178번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집합 문제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저 표현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와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보고 해석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이죠? 결국은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집합 A랑 집합 B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집합 A랑 집합 B가 그냥 똑같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의 원소의 구성과 B의 원소의 구성을 비교하겠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딱 비교했어. 식을 바로 하나 세워야 되잖아. 뭐죠? 지금 B는 원소 하나만 몰라요. A는 무려 원소 2개를 몰라요. 그럼 뭘 봐요? 이걸 봐야죠. 이렇게.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짝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집합 원소의 구성을 비교. 그래서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가 3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서 직접 해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3일 때 6, 8이니까 이미 같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A가 그냥 마이너스 1일 때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보고 둘은 서로 똑같은 집합입니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거 이제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집합의 세계. 자, 집합 B라는 아이 해석을 해보면 원소가 어떻게 생겼죠? 집합 B의 원소는 뭐래? X 더하기 Y래 얘들아. X 더하기 Y래. 그럼 이때 X는 집합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래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혹시 X랑 Y가 서로 같다 다르다라는 표현 있나요? 없죠? 같아도 돼요. 이 말은. 즉 A에서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사용해서 합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X랑 Y가 같다 다르다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 그냥 A에 있는 0, 1, 2 가지고 두 개 뽑아서 더해서 원소 만들 때 0과 0 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0일 거 아니야. 제일 큰 게 4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연속된 3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데 제일 작은 원소와 제일 큰 원소를 찾았다면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은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겠어? 조합하면? 이건 숫자 1차에 나는 연속된 자연수들인데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 빈틈이 없겠지 당연히. 0, 1, 2, 3, 4 끝. C도 똑같아요. C도 똑같아. 여기서 X랑 Y가 서로 같다 다르다는 말 없으니까 똑같은 거 두 개 뽑아서 원소 나열해도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곱수들 0, 1, 4 뽑아놓고 요거 세 개 중에 어떤 거 두 개 뽑아서 조합하면 2라는 숫자가 튀어나오죠. 0, 1, 2, 4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A가 C에 포함되고 C가 B에 포함된다는 정답 2번의 집합관계가 나오겠죠. A가 C에 그리고 C가 B에. 그리고 집합 기호 가지고 원소 나열법 하실 때 여기 안에 원소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0, 1, 4, 2든 0, 1, 2, 4든 상관없어요. 같은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18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자주 괴롭히는 건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입니다. 부등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죠. 182번. 내용이 너무 많아. 집합은 진짜.
이런 문제는 그냥 부등식 풀듯이 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돼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평소 여러분들 부등식 풀 때 수직선 가지고 풀잖아요.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려면 A가 0보다 일단 작아야 되는데, 그리고 3이 2A 더하기 9보다 작아야 되는데, 등호가 붙을지 안 붙을지 항상 마지막에 고민하면 얘네들은 같아도 문제없죠. 그렇죠? 같아도 문제없어요. 포함된다는 건 둘이 서로 같다도 돼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 안에는 A랑 B 서로 둘이 똑같다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은 2A 더하기보다 작다는데 여기선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지. 여기는 지금 3을 포함하고 있는데 B는 여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둘이 같은 위치에 되면 A가 더 많은 걸 갖고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고 0 이하다라고 정답을 내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184번은요. 184번은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쉬운 거 싹 털어내야겠다. 근데 184번은 좀 허무해요. 자, 184번의 가족권에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이에요, 얘들아.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우리 아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할 때 2에 원소의 개수의 제곱 빼기 1이라 했으니까 이게 7이라고 하니까 원소의 개수가 3이네. 이거 원소 3개인 집합이네요. 그러면 A라는 아이 안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15인데 그때 모든 원소 합의 최대값이니까 여기 안에도 15 빼고 제일 큰 13, 14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 이 3개 정답이에요. 별로 뭐라고 해야 돼. 좀 허무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고 186번으로 가볼까요? 18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이건 이제 조합처럼 푸는 거예요. 그 경우에서 순요 조합에 했던 그런 사고로 흘러가는 거예요. 조합. 자, 여러분들한테 2는 집합 X의 원소래. 이 말은 집합 X 안에 2가 무조건 있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무조건 2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선택권이 없어. 7은 절대 있으면 안 돼. 즉 여러분들은 지금 집합 X 안에 1, 2, 3, 4, 5, 6, 7을 넣어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2하고 3은 꼭 있어야 되고 7은 꼭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한테 선택권 있는 숫자가 뭐뭐밖에 없어? 1, 4, 5, 6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2, 3, 7은 우리한테 선택권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 넣을지 말지를 각각 고민하니까 1도 넣을지 말지 두 가지, 4도 넣을지 말지, 5도 6도 마찬가지로 총 2의 4제곱이 그냥 정답 16개가 되겠죠. 각각의 원소를 넣을지 말지만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188번입니다. 한번 또 고민해보세요. 이거 같은 원리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 빠른가? 아니면 아침이라서
지쳐가는 건가? 했어. 거의 다 했어. 이거 하고 191번 하나만 풀고 끝낼 겁니다. 거의 다 했어. 자, 188번 해석해보면 집합 A는 원소 나열법으로 그 주어진 조건지식법을 해석하면 2하고 5가 원소인 아니고 집합 B는 20의 양의 약수가 다 원소니까 1, 2, 4, 5, 10, 20 얘네가 다 약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집합 A가 X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요 관계는 A의 원소들이 집합 X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X가 또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가 X를 만들 때 요 B의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 거야 라는 얘기가 되니까 요 아이들 중에서 집합 A의 원소들이 2하고 5는 이미 꼭 있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이 사라졌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넣을 때 1, 4, 10, 20을 가지고 어떻게 넣지? 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선택권이 있는 건 1, 4, 10, 20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또 2의 4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16개 하고 정답이 되겠죠. 그럼 191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자, 방금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데 191번 보니까 B가 C에 부분집합이래 얘들아 표현이. B가 C에 들어있대. 그러니까 1, 2는 이미 C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1하고 2는 C에. 근데 NC는 4. 즉 C에 이번에 원소가 4개밖에. 근데 자, 자리가 정해져 있어. 오직 4개만 있을 수 있대. 근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자리가 차 있어. 여러분들은 이 2개 자리에다 이 2개 자리만 채워주면 돼. 선택권은 A의 원소들 중에서만 가능하니까 3, 4, 5, 6 가지고 2개 뭐 넣지? 하니까 4개 중에 2개 어떻게 뭘 뽑을까 고민하는 4C는 여기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잘 써먹을 수 있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